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 준비한 도서는요, 30과 40 사이라는 도서입니다. 30과 40 사이에 반드시 완성해야 할 최고의 인생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차례를 보시면은 제1장 오래된 습관을 떠나지 못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조언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2장 지나간 인생을 돌려받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조언이 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처음 한 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당신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는 조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인 인간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하고 있고요.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께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결심한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라는 식으로 목표와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 제7장에서는 꿈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당신에게 꿈을 마주하세요 라는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땅만 보고 걷는 자 결코 멀리 가지 못한다. 땅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30을 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고는 또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하지 마시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걷는데 익숙하다. 나 또한 그런 포즈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던 적이 있다. 아직 너무나 젊은 탓에 하여 너무나 눈부신 탓에 하늘보다는 바닥을 보며 걷는 것이다. 희망과 기대, 설렘을 바라기보다는 절망과 좌절, 걱정과 고민을 외투처럼 껴입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바로 30쯤이다. 하지만 한 가지를 명심하라. 땅만 보고 걸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생이란 먼 길을 가려면 구두끈을 단단히 조일 때를 제외하곤 결코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20대에 가졌던 걱정이나 고민들 가운데 실제로 지금 당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도쿄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20대에 깊이 천착했던 고민들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은 겨우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걱정거리의 95%는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코 고민할 가치도 없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실험에 참가한 30, 40대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았다. 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고민, 부모님의 조기 사망에 대한 두려움, 대학 졸업 후 진로에 관한 걱정, 88만원 세대로 전락할 것 같은 불안감, 적성과 꿈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압박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외로움, 결국 언젠가는 애인과 헤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 어렵게 입사한 회사가 도산할지 모른다는 부정적 생각, 40살이 넘으면 구조조정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외모 컴플렉스. 어떤가? 이 같은 걱정과 고민으로 당신은 오늘도 땅바닥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건 아닌가? 미안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혀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만일 이 같은 문제들이 30의 길목을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여전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면 세상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30대의 젊은 나이에 또는 40대의 눈부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들은 20대의 어깨를 짓누르던 이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20대에는 누구나 쓸데없고 고민할 가치가 없는 문제들을 껴안고 산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어른이라는 세계 앞에 느닷없이 발가벗겨져 던져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어떤 사람들은 벌거숭이 20대를 지나 30에 진입하여 현명함의 옷을 차려입는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벌거숭이로 지낼 뿐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난다. 즉, 당신이 갖고 있는 고민의 95%에는 해답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고민들에 직면했을 때는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고민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곧 현명한 서른의 출발점이다. 고민을 화두처럼 붙잡고 있지 말고 고민 너머의 푸른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30과 40 사이에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땅바닥을 보며 고민의 답을 찾기보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다. 명심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고민을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다. 고민을 있는 힘껏 푸른 하늘에 던져버린 사람들이다.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고민과 걱정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이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몸도 마음도 늘 뒷걸음질 친다. 그리고 모든 뒷걸음은 후회와 상처를 남긴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즉 과거와의 결별이다. 나 또한 30쯤에 좀 더 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상처에 발목을 잡혀 있었다. 비유하자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별반 기대 없이 들어간 직장에서 별반 기대 없는 날들을 심드렁하게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좀 더 영리하게 사람을 사귀었더라면, 세상의 변화를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좀 더 넓은 세상을 여행했더라면. 그러던 어느 날 40대 초반에 대기업 이사로 파격 승진한 학교 선배를 만났다. 그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그에게 당시 내가 겪고 있었던 30쯤의 무미건조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고민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는 빙긋 웃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내가 30대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의 메시지 때문이었네. 그건 바로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였네. 과거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지. 그럼에도 과거에 자꾸 먹이를 주면 미래를 키울 양식이 바닥나고 만다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찬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느낌이었다. 정신이 번쩍 났다. 그렇다. 과거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먹이를 주어 자꾸만 그 몸통의 굵기를 불리는 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후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불쑥불쑥 우리의 인생을 덮치게 마련이니까.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효과적이라네. 즉, 생각을 멈추는 것일세. 물론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지. 나도 처음에는 생각을 멈추지 못해 몇 시간이고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젖어 있곤 했으니까. 하지만 방법은 그뿐이라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지금 당면한 일에 정신을 온통 집중해보게나.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아주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집중하게. 그러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고 시간을 매우 알차게 활용했다는 느낌이 들 거야.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하네.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결코 과거에 먹이를 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걸세. 과거에게 먹이를 주는 생각을 그만둔 후 나의 30대는 거짓말처럼 달라졌다.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잠자리에 들면 유쾌하고 행복한 피로가 엄습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되돌릴 수 없는 과거로 뒷걸음질 치면 산더미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높이로 자라난다. 지금도 나는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면 그 즉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하곤 한다. 멈춰, 스톱. 상처는 저절로 아물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는 오늘 그리고 내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눈앞에 존재하는 것에 몰입하라. 30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0대는 손살같이 지나간다. 30대가 느릿느릿하게 지나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한 웨딩 컨설팅 회사에서 여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남성에게 가장 끌립니까? 그러자 응답자들은 자신의 일에 몰입해 있는 남성을 으뜸으로 꼽았다. 그렇다. 30대만큼 일과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는 시절도 드물다. 그리고 이 같은 몰입은 마침내 40대에 이르러 탁월한 보상을 받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곧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탁월한 커리어를 쌓기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절에 문득문득 삶을 파고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일선을 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40대는 결국 30대에 가졌던 막연한 불안과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만다. 내 어머니 또한 젊은 시절 늘 걱정을 안고 살았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노후의 생활은 어떻게 하지? 언제나 안 좋은 일만 상상하고 걱정을 했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신기했다. 왜 그런 나쁜 결과만 생각하는 것일까? 혹시 어머니는 나쁜 일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그러다가 훗날 어머니는 임종을 맞이한 자리에서 장성한 나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은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결국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구나.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의욕을 잃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당신이 아무리 의욕이라는 와인을 마음속에 따라도 와인잔의 구멍에서 와인이 줄줄 새어나갈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와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먼저 고민이라는 와인잔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가장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 친구는 불황에 허덕이는 건축업계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푸념을 늘어놓는다. 이대로라면 우리 회사도 위험해. 40이 넘은 나이에 전직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주택 대출금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자금은? 장사라도 해야 하나? 아니, 이 불황에 장사가 잘 될 리 있을까? 이제 당신은 알 것이다. 그는 질문을 하는 방법 그 자체가 틀렸다. 단지 불황이고 위기라는 이유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라.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면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회사를 옮기겠다면 구직 활동에 집중하라.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30대에는 생각에 잠긴 사람보다 일에 잠긴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자신의 일에 몰입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게 마련이다. 무슨 일을 해도 잘하게 마련이다. 30대에 자신의 일에 탁월함을 갖추면 40대에는 무서울 것이 없다. 오래된 상처와 당당하게 만나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이론을 실증하기 위해 임상심리학자들은 성실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그들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인지치료법과 행동치료법이다. 인지치료법이란 마음을 리프레이밍하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나머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 인지치료법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어떻게든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행동치료법은 이와 정반대다. 마음은 그대로 두고 몸, 즉 행동을 먼저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않게 한다. 사물과 사람을 정면에서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어두운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짓는 습관을 주문한다. 씩씩하고 우렁차게 대답하게 하고 슬픈 노래보다는 밝고 경쾌한 노래를 흥얼거리게 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까지 긍정적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다. 인지치료법과 행동치료법은
강이 이편과 저편에 각각 존재하지만 둘 다 결론적으로 지극히 옳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다만 30쯤에도 여전히 첫걸음을 내딛는데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행동치료법을 더 권유하고 싶다. 이는 임상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동보다는 생각이 더 많아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따라서 40대, 50대에는 인지치료법이 더 권장되지만 한창 왕성한 나이인 30대에는 행동치료법이 먼저 꼽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책장을 덮고 심호흡을 하며 발코니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껏 웃어보아라. 하늘을 보며 웃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행동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어떤 목적을 갖지 않아도 좋다. 의식적으로 밝은 곳을 바라보고 유머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영화나 책을 의식적으로 보라. 당신의 이 같은 행동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어떻게 보면 마음도 행동의 하나다. 마음은 결코 정적이지도 고요하지도 않다. 에너지를 받으면 그것을 활용해 어떻게든 성장하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유년 시절이나 20대에 받은 상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칼날처럼 박혀있는 그 상처와 다시 만나야 한다. 다시 만나 그것들과 화해하고 그것들을 떠나보내야 한다. 실연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쌓았던 장소를 다시 방문해보라. 그곳에서 그를 놓아주라. 그러면 상처도 함께 날아갈 것이다.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이제 그 아버지와 용기를 내 다시 만나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유골이 남겨진 곳으로 가서 실컷 울고 실컷 원망하고 내려와 보라. 그러면 상처는 빠른 시간 내에 아물 것이다. 당신이 30대라면 기억하라. 오직 행동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눈부시게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스타트 스몰. 깨달아도 행동하지 못하는 내 안의 바보와 싸우는 일. 거기서 30대의 모든 전투와 승부가 출발한다. 그렇다면 30대의 진검승부를 위해 당신은 어디서부터 첫 발을 내딛어야 할까? 그건 바로 스타트 스몰, 즉 가능한 한 단순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데서 비롯된다. 작게 시작해서 탄력을 주자. 뒤집어 말하면 처음부터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30대에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적수들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조함이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홀로 뒤처진 듯한 느낌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강력하게 제압한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가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숨에 정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세력을 얻어 당신의 인생에서 번성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승부수를 배우고자 해서는 안 된다. 조금씩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스피드를 높인다. 말콤 글래드웰의 말처럼 모든 인생에는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 티핑 포인트를 돌파하는 순간 성공은 달리는 말의 채찍처럼 빨라진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티핑 포인트가 절대적 거리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A는 10km를 달린 후 티핑 포인트에 닿을 수 있고 B는 5km, C는 100km를 달려야 자기 인생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코 초조해하지 마라. 중요한 건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한 다음 이를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30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전투 자세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다. 처음에는 스피드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전체의 구성이 정리되지 않고 문체가 안정되지 않았다. 시행착오를 겪고 고민하면서 몇 번이나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다. 목차의 순서도 수없이 바꿔보았다. 이 같은 작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지필은 10페이지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 반짝 전구가 켜지면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왔다. 눈앞이 환해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하루에 50페이지, 그 이튿날엔 70페이지를 넘겼다. 그러고는 사흘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초고를 완성했다. 지필 초기에 나를 괴롭혔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경이로운 스피드였다. 이는 무거운 롤러를 굴리는 것과 비슷하다. 야구장 그라운드나 테니스 코트를 정돈하고 다지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인 롤러는 처음 움직일 때는 엄청난 힘을 요구한다. 하지만 스피드가 붙으면 아주 작은 힘만 주어도 앞으로 부드럽게 움직인다. 오히려 멈추게 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시작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30대에는 단순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편이 좋다. 단 한 번에 멋진 인생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는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밑그림을 스케치하고 간단한 목차부터 만들어보자. 그러다 보면 점점 재미있어지고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탄력을 받게 된다. 결국 티핑 포인트 또한 스스로 몰입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빛나는 전리품이다.